자, 수시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할까요? 자, 지금 수시 원서 접수를 이미 마쳤으니 고3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아마도 지원을 할 때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1, 2학생들은 한번 어떻게 지금 고3들이 이 지원할 때 참고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대입 수시 교과 전형 지원 시 교과 성적은 대학별 반영 방법 등을 활용한 환산 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환산 점수 쓴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교과 성적은 주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활용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 학교 추천 여부, 학교 추천 인원 제한 여부 등 여러 조건이 대학마다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에는 다양한 산출 방식에 따른 점수의 구조를 이해하고 반드시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해 유불리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고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자,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반영 방식이 다르고 자,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출결이나 봉사 등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과 상이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를 중 상위값을 적용하는데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령을 통해 살펴보면 동일 등급 학생의 취득 원점수에 따라 환산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국, 영, 사, 과와 수학의 원점수 반영 구간이 달라서 과목별 원점수에 따른 유불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기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균형 전형이 실시된 2022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보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요. 지역 균형 전형의 영향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다른 전형과 비교했을 때 그 상승폭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곡계 전형이 있죠?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하죠. 따라서 교과 성적이 높은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충원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겠죠. 또 빠져나가니까요. 더욱이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 학교 제한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 추천에 의한 중복 합격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충원 합격률도 높아지겠죠. 합격을 해서 다른 더 희망하는 대학으로 빠져나가면 다시 충원 합격, 또 빠져나갔으니 또 충원 합격으로 도미노처럼 충원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전국 각 지역 대학 중 충원율을 발표한 2023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지역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순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매우 높고 논술 전형 충원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때 충원율은 해당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이 3명인 모집 단위에서 예비 번호를 6번까지 합격하면 충원율이 600%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원율이 높다 해서 무조건 교과 성적이 낮은 지원자끼리 충원 합격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대학을 지원할 때
경쟁률과 합격률은 추원율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정말 중요하죠. 충족 여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정이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지원 대학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 시험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형 요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모집 인원, 전년도 경쟁률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경쟁률과 합격선이 많이 달라집니다. 지역 균형 전형의 실시로 여기에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 여부, 졸업생 추천 가능 여부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만 있는지 졸업생들에게 추천이 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지난해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형 요소, 추천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신설, 폐지, 강화, 완화도 변화의 주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전에 유불리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자, 수시 교과 전형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은 수시 원서를 지금 집어넣은 고3이라면 이걸 고려해서 넣었을 것이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겠죠.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가 내신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일지라도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수능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학교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니까 수능 준비는 덜하고 난 내신 준비로 해서 승부를 볼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있을 수 있으나 뭐 하나만 올일하는, 흔히 말하는 몰빵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